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자,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인데요. 네. 이 단오는 조상님들이 여름을 건강에 나자는 의미에서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창포물에 네. 머리 감는 날로 유명한데요. 제가 볼 때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찬물에, 창포물은 없지만 찬물에 머리 감고 부채로 머리 말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또 너무 덥다고 해서 차가운 예.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거나 또 차가운 아이스 음료를 많이 드시면 그쵸. 여름철 냉방병 그리고 배탈이 예. 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합니다. 어제 매운 걸 먹고 네. 찬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배탈 나요. 화장실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이게 네. 무조건 덥다고 찬물 샤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오히려 몸의 긴장도 풀리고 더위를 쫓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 당장 시원해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소화기관이나 혈액순환에 좀 그리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네네. 너무 시원하고 차가운 것보다는 이렇게 은근하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도 저희 잡정보센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소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 채용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취업을 하면 좋을지 답답하신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취업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는 컨설팅 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네, 첫 시간은 구직자들을 위한 생생한 취업 정보, 잡정보센터 첫 순서 전국 각지의 채용 정보 알아보는 고용 네트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청 지역 채용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충청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충북 음성군 소재 구인권하고요. 청주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먼저 음성군의 채용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태성스틸입니다. 종합배관 생산 제조업체로서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지원 요건은 학력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이며 품질 경력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력은 무관이지만 품질 경영 산업기사 자격증 우대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봉과 상여금 등 기타 조건 어떻게 됩니까? 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별도로 상여금은 200% 지급된다고 합니다. 마감일은 채용시까지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식회사 태성스틸의 이력서 양식을 워크넷에서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태성스틸의 이력서 양식을 이 워크넷에서 다운받아서 접수해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청주시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참여하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요일인 16일에는 창업에 대해서, 금요일인 17일에는 청년 취업 가이드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구직자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신청할 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청주 지역 거주자만 가능하다거나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예. 희망하시는 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지역 구별도 상관은 없지만 예. 전국의 많은 고용센터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워크넷 취업 도우미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일정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고용센터 서은일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네, 오늘 강원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느 도시의 채용 정보인가요? 네, 춘천시 소재 전화예찰 요원 구인건과 원주시 소재 주방용품 업체의 생산지 구인건이 있습니다. 네네. 자, 네. 춘천과 원주인데 먼저 춘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입니다. 춘천시 금강로에 위치한 가축위생기관으로서 가축질병 전화예찰, 축산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화예찰 요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전화 예찰 요원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화예찰 요원은 전화를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가축 질병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계속해서 자, 지원 예. 자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이며 급여는 월 126만 원 이상입니다. 동정업계 근무 경험자 우대하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접수 마감은 6월 15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에 등록된 모집 공고와 지원서를 꼭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네오플램입니다. 네네. 원주시 지정면에 소재한 주방용품 제조업체로서 포장 및 코팅 분야의 생산 직원 8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며 급여는 월 134만 원 이상입니다. 예. 그 외에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및 중식이 제공되며 주 5일 근무입니다. 네. 접수 마감은 6월 30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생산직 8명이면 많이 뽑는 많이 편인데요. 뽑네요. 예. 네, 급여나 복리후생 이 점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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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고용네트워크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대기업만 바라보고 대기업만 취업하던 준비하던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취업처이죠. 이번 순서는 강소기업들을 알아보고 채용 정보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공채 수사계 김지훈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살펴볼 강소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그 강서 중견기업 채용 소식 준비했고요. 네네. 주식회사 삼영전자공업이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소기업은 콘덴서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호. 네, 요즘 제조업 분야 경기가 뭐 안 좋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삼영전자공업은 그 영향이 없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컨덴서라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예. 저 기업 전망이라든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네. 보일러 얘기할 때 컨덴서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죠? 글쎄요, 거기에 나오는 컨덴서가 이건지 저도 잘 다른 모르겠습니다. 예예예. 컨덴서가 예전에는 전자 제품에만 들어갔었죠. 그래서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계식 부품이 대부분이라서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첨단화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네. 모든 자동차 부품의 한 50%가 전자가 됐다고 그러죠.
그 이외의 부품에도 그 갈수록 친환경, 안전, 소비자 편의성이 그 강조되는 시대라서요. 그렇군요.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도 전자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일러도 전자화되고 좀 편해지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컨덴서가 전자화의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자화가 더 가속화되면 국제 시장에서 입지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내 시장 외에도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까지 컨덴서 시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요. 컨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산업용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태양광 인버터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라든지 그런 첨단 그린 산업에서도 필수적인 부품이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삼형전자공업도 지난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삼형전자공업이 콘덴서 산업 분야 국내 1위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원을 하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컨덴서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온 거라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해요. 뭐 네. 영어로는 캐퍼시터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전자축전기라고 하는데요. 네. 범용적으로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컨덴서라는 명칭을 계속 쓰겠습니다. 네, 네. 컴퓨터나 오디오, 광학기기, 가전제품 할 거 없이 모든 전자기판에 많으면 수십 개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자산업의 어떤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주요 기능은 뭐 전기 신호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축전하기도 하고 교류 전압을 직류로 바꿔준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뭐 어쨌든 그 전자 제품에는 필수적이면서도 대량의 수요가 있는 분야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만 전기 전자 산업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전기 전자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학교에서도 공대에는 남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게 여자보다는 남자 구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네. 전문성 있는 공대생 위주로 채용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갈수록 통섭형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고, 예. 그리고 타전공자 직원들도 이제 채용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성 직원 비율이 그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삼형전자공업의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삼형전자공업은요, 네. 1968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예. 그 당시부터 일본의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콘덴서를 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이고요. 부설 기관인 삼성연구소에서 전해 콘덴서의 기초 재료 연구와 분석, 그리고 특허 관리 부분으로 나눠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청도 삼형 홍콩, 삼형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한 분야를 꾸준히 개척해온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해외 법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청도랑 홍콩, 인도네시아에 있고 국내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내 본사는 그 성남에 있다고 하고요. 성남에요. 예, 예. 성남 공장 그리고 평택 공장 예. 그 국내 법인 근로자 수 다 합하면은 한 700명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네, 중견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1990년대에는 국내 최초의 유기 고분자 습도 센서를 개발했었고요. 수많은 신기술 개발 제품을 내놓았었고요. 콘덴서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국내 법인 근로자 수가 700명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그렇죠. 예. 이 주요 산업 분야는 어떤 건가요? 뭐 역시 콘덴서 산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는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그리고 고체 콘덴서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콘덴서 제조 사업 분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종 센서 제조 사업, 콘덴서 자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콘덴서 자재 산업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것을 넘어서 요즘에는 미래 전자기술이 요구하는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토탈 솔루션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삼형전자공업의 입지도 독보적이긴 하지만 어떤 그 지속적인 토탈 솔루션도 그렇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삼형전자공업의 경영 이념을 좀 살펴볼까요? 네, 삼형전자공업은 초창기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기였죠. 예. 68년도니까. 그래서
국민의 복된 생활과 국민 경제의 초석이 됨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신용을 기업 경영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인하 협동, 근면 성실, 창조 노력을 사원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그 도전, 혁신, 전문성 이런 것들도 인재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초창기에는 오래된 기업이니까 뭐 단어들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직자들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 기업 활동이 있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는요. 윤리 경영이라든지 환경 경영 또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주요 내용을 보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라는 어떤 환경 문제하고 경쟁사를 대하거나 아니면은 그 임직원을 대하거나 할 때도 항상 공정한 공평함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 활동을 나가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요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대기업도 그렇고 좋은 기업은 본인들의 업무 외에도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기업의 전반적인 그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채용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채용 전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공업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 아니죠. 소재나 부품을 국내 기업에다 납품하는 전형적인 B2B 기업인데요. 네, 네. 매출을 담당한 핵심 조직이 생산 조직과 영업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B2B라는 게 이제 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기업과 기업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B2C 기업이 아니고 B2B 업체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공업의 수요 특성이고요. 다시 채용 전형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는 이제 국내 영업 그리고 해외 영업을 모집 중이고 예. 모집 마감은 오는 12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네, 네. 마감이 12일이면 한 3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남지 건데요. 않았네요. 네, 예. 관심 있으신 지원자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분야의 채용인데 그 전에 이거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급여적인 돈인데 네. 예, 급여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개해드린 강소 중견 기업들이 되게 그렇듯이 대졸 신입 초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가지고 있고요. 어허.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나 채용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그 취준생 여러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이 분야 분들은 네. 뭐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몰랐던 분들한테 진짜 호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채용 전형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한번 살펴볼까요? 네,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예. 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3.0 이상이고요. 네. 네. 역시 글로벌 기업답게 뭐 외국어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 청도 그리고 뭐 홍콩,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영어도 그렇지만 중국어도 우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해외 영업 경험은 그렇고요. 예, 예. 해외 영업은 뭐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 이제 가능자를 이제 우대하고 있고 네. 또 상경 계열이나 그 이공 계열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네. 상경 계열과 이공 계열은 왜 우대가 되는 건가요? 영업이란 말 그대로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래서 상경 계열을 선호하는 거고 또 산업 특성상 아무래도 그 원가 계산, 그 상경대 출신처럼 원가 계산 같은 거 못하더라도 재료 공학이라든지 뭐 어떤 부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공대생도 선호를 하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전공이 다르더라도 실제 사람을 보고 이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인사 담당자 말로는 자기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정과 그리고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쉽게 그 이력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스펙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 말고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 기질이 있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건지 등 이런 것들을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원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 좀 살펴볼까요?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회사 홈페이지 양식을 따르고요. 네. 회사 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회사 양식대로 제출하면 되고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1번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 2번 성격의 장단점, 3번 경력 및 특기사항, 네. 4번 지원 동기 및 포부, 5번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취준생 여러분은 어느 분이라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 기본형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별 다를 바가 없네요. 항목이 좀 평범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더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까다로운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네. 이 회사가 어떤 유형의 직원을 선호를 하는지 짐작해보고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미리 좀 세워야겠죠. 네. 이렇게 좀 추상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팁을 좀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삼형전자공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요. 네, 네. 또 인사 담당자랑 좀 통화를 해보니까 예, 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상당히 견실하면서도 그리고 그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있고 보수적인 기업에 지원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소개드렸던 그 게임 업체에 지원하듯이 좀 예. 참신함이 좀 지나친 그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쓰면 바로 세절기로 가겠죠. 뭐 네, 기억을 기억을 꼭 하시겠습니다. 네, 예. 생각만 해도 참 슬픈데요. 네, 이게 뭐야? 이러도 너무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 전엔 지난주에 이제 저번엔 게임 비리였는데 네. 회사마다 그런 어떤 그 특성이 있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유형의 인재를 선호를 하는지 그거를 좀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원들 평균 연령도 낮고 그리고 역사도 짧은 어떤 신세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통할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접근하셔야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업 분위기를 감안해서 작성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통 있고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보통 어떤 인재를 좀 선호할까요? 예, 자기소개서는 항목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기본형에 가까우니까 예. 내용은 이제 어떤 자기만의 진솔한 얘기를 쓰더라도 어떤 형식이라든지 구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범 자기소개서 포맷을 따르는 게 좋겠고요. 네. 역사가 깊고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그런 중견 기업일수록 아무래도 평생 직장을 개념을 가지고 근속하면서 그리고 외강 내유형 인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강 내유형을 선호하는 별로 이유가 안 좋은 있을까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강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이제 이게 이유가 평생 직장을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근속 여부에 대해서 네. 좀 민감할 테고요. 네. 외강 내유형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굉장히 행동력 넘치고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면서도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이제 좀 부드러워가지고 상사의 지시라든가 다른 사람 의견을 좀 잘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좀 예. 너무 튀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맥락이라고 좀 이해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업 직무답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회사 내에서 너무 또 이제 속까지 그렇게 강직해서 부딪힘이 없는 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NCS죠. 직무 역량. 삼형전자공업은 어떻게 좀 보여주면 좋을까요? 네, 인사 담당자도 전문성을 가진 인재 그런 네.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성이 단순하게 그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면은 경력직을 뽑으면 되지 신입한테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신입한테 요구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실무 경험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담당하게 될 직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로 일하면서 본인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입이 보여줄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원 동기나 또 입사 후 포부에 잘 드러나야지 회사도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성장 과정이나 장단점 쓰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 있는 뭐 중견기업이기도 하고 보수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또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있는 중견 기업일수록 사실상 인성이라든지 소양을 보고 채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나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력서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피곤하게 자기소개서를 보려고 그러고 또 면접 전형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는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본이라는 단어는 어느 기업에서든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삼형전자공업에서도 기본 그런 거 되게 좀 중요하고요. 예, 예. 계속해서 성장 과정을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책임감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뭐 영향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내용들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제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는 거고 보고 싶어하는 얘기는 어떤 그 지원자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 직업관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싶어하는 걸 거고요. 성격 장단점에서도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친화력이 강합니다.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이 어떻게 회사 생활에 연결이 되고 어떻게 직무 수행 쪽에 연결이 되는지 그런 능력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좀 더 그 회사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거 이외에도 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면접에서도 보면은 인성 소양 면접이 이제 주 내용이 될 거라고 인사 담당자도 얘기했고요. 예, 예. 통상 신입 같은 경우는 그 면접이 10분이 됐든 아니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지 간에 인사 담당자 마음속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간이 한 5분 이내라고 그래요. 예, 예.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신입 같은 경우 5분 이내라는 건 사실은 첫인상 보고 결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인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회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삼형전자공업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서 일반인들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회사지만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묵묵히 지탱해온 어떤 전통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장구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요. 구직자를 위한 취업 소식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 분석부터 취업 트렌드 분석까지 확실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진격의 취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4,000명) 모집에 16만 명이 지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의 세계.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2016년 6월 노량진 스타강스들과 함께하는 오직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3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됩니다. 시간에 맞춰 편하게,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아이가 행복해지는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구직자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법한 취업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전략 방향성을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네. 취업 엑시트 로직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취업인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네, 취업인 뉴스 오늘도 변함없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어깨 깡패라든지 뭐 비율 깡패, 네, 실물 깡패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취업 깡패라는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취업 깡패라고 하는데 예. 오늘은 이 취업 깡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네요. 깡패라는 게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네. 이런 데 붙으니까 되게 듣기 좋네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학부형들이 솔깃해할 만한 소식인데 네. 어디입니까? 네, 일단 이 재적 중인 학생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학과, 일명 이 취업 깡패가 많은 학과는요. 예. 초등교육학과와 의학 계열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초등교육학과는 2015년을 기준으로 313명의 졸업생 중에서 무려 22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수치입니다. 예. 이 초등교육학과나 의학 계열은 졸업 후에도 국가고시를 보는 거잖아요. 네. 뭐 요즘 어려워요. 기승전 예. 고시라고 뭐 취업 잘 되는 학과도 고시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참 다른 학과는 어떻습니까? 네, 뭐 방금 말씀드린 초등교육학과와 의학 계열 말고요. 네. 수산학과 또 금속공학, 해양공학 등이 취업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되게 기대했었을 텐데 문과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 들 것 같은 게 네. 문과는 없네요. 보니까 네. 요즘 대학생 사이에서 이게 우픈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문송합니다. 문과 학생이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없나 봐요. 네. 네. 문과는요. 정말 네. 이 문송합니다란 말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취업이 어려운 곳은 문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예. 이 취업이 어려운 곳은 또 취업 시베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발음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취업 욕하지 시베리아 마세요. 예, 욕하고요. 예. 이 취업 시베리아 학과들을 살펴봤더니요. 교양 자연과학, 그리고 교양공학, 교양인문학, 종교학, 기타 음악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실제 직무와 관련됐다기보다는 이 순수 학문을 하는 학과들이 취업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과별 취업률을 따져본 건데요. 전체 수치로만 본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렇게 보면 약간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네. 이 대학별 학과 수와 입학자 수, 졸업자 수, 그리고 취업자 수를 비교해 봤더니 예. 2015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입학한 과는 바로 경영학과였는데요. 예. 실제 취업자 수도 경영학과가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졸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취업자가 많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뭐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영학과 학생 수는 정말 많거든요. 예. 이렇게 인원도 많은 데다가 학과 특성상 여러 분야에 두루 지원할 수가 있는 특성이 있고요. 예.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 수도 이 경영학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실무 능력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 현재 취업 시장 트렌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실제로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예.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도 해외 취업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해외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해외 진출한 청년들이 생생한 현지 정보 교류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외 취업자 커뮤니티가 연내 10개국가 14곳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걸 좀 들어봤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취업자 커뮤니티 현재 6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해외 취업자 커뮤니티는 월드 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싱가포르 등 5개 국가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요. 네. 올해 말에 여기에다가 5개국 8개 지역이 추가돼서 총 10개국 14곳의 커뮤니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외에 어떤 나라의 커뮤니티가 개설되나요? 네, 여기에다가 요즘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그리고 후쿠오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주의 시드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캐나다 밴쿠버, 미국 엘라베마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의 신규 해외 취업자 커뮤니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커뮤니티 활성 방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커뮤니티 활동을 더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요. 예. 커뮤니티 안에서 대표를 선정한 다음에 이 오프라인 모임을 분기당 1회 지원하고요. 여기에다가 해외 일자리 정보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등의 미션을 이렇게 수시로 부여해서 우수 정보를 제공한 커뮤니티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취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국가별 커뮤니티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요. 네. 해외 운전면허 취득이나 도서관 활용법 등 해외 체류 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네. 월드 잡 플러스에서 활발하게 해외 일자리 정보나 어떤 그 현지 생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커뮤니티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외 진출한 청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외 진출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까지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업 정보부터 최근의 어떤 취업 트렌드까지 취업에 관련된 분석을 좀 분석해서 취업 전략을 세워보는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잡센터의 윤동현 팀장님 모시고요. 예. 취업 엑시트 로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안녕하세요. 밝아보신 모습이 좋고요. 오늘도 박창규 대표님 같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창규 대표님이 오전에 그 청년 구직자들 예.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그 멘토링을 잡아놓은 일정을 좀 뒤로 미뤄서라도 좀 여기에 같이 와야 되겠다. 잡정보 센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자, 오늘 그 취업 엑시트 로직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이게 취업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름만 들으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취업 엑시트 로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취업 엑시트 로직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막연하게 네. 미래 직업군을 설정하고 네.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나온 전공에 맞춰서 내가 네. 해온 것들을 가지고 미래 직업군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내가 해본 경험 자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선배가 되겠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학과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어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미래 직업군과 직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그렇게 취업 방향성 설정은 예. 취업 준비생 본인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네. 스펙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것을 내가 진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보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에 네. 예. 이는 내가 해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NCS에 맞춰서 미래 직업군을 설정한다는 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NCS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이는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국가직무 표준에 맞춰서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은 네.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네. 지식, 기술, 태도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군요. 네.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네. 내가 얼마나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표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에 내가 해보지도 않고 해본 척, 내가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는 척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즉 이제는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네. 내가 진짜로 경험해 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취업 전략을 수립하느냐. 이 방법이 엑시트 로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나 지식을 갖추고 있고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영역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본인들의 경험을 갖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 답변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김승재 아나운서 말씀대로 네. 취업을 준비하는 면모를 보면 네. 내가 해본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연히 따지고 보면 경험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가지고
내가 취업 준비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 말은 엑시트 로직의 기본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즉 경험은 내가 해본 것이라고 한다면 체험은 내가 해본 것에서 느낀 점이 붙어지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예. 그 프로젝트를 해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예. 취업에 좀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즉 느낀 점은 간단합니다. 구직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네. 느낀 점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했다는 거는 그냥 경험을 한 것에서 넘어서서 그 경험을 했고 거기서 어떤 걸 느꼈다. 여기까지 발전하면 좋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험은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전략을 수립할 때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가지고 이 회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점의 차이요. 예.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왓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의 설정보다는 네네.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은 취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가야 하지? Y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목적성을 먼저 설정하고 예. 방향을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what to do, 뭘 할 건데를 고민하기 이전에 예. why to do, Why to do. 왜 할 건데를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고민을 하게 되면 엑시트 로직에서는 wha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why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hy, 왜 할 건데 이거를 먼저 고민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엑시트 로직이 어떻게 이 why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로세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엑시트 로직은 네. 파트너스 인 체인지라는 컨설팅 회사의 예, 예. 사장, 회장님으로 재직 중인 다나 게인슨 로빈슨, 예. 제임스 C 로빈슨 부부가 쓴 퍼포먼스 컨설팅이라는 책에 예. 있는 갭스 로직이라는 컨설팅 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맞게끔 변환해가지고 맞춤식으로 맞춰놓은 게 취업 컨설팅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엑시트 로직은 이렇습니다. 네. 표를 좀 보여주시죠. 예. 총 1번에서 단계부터 9번의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1번에서 단계에서 9번의 단계까지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8번 학습자의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행동 변화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부 항목은 9단계까지 나눠지지만 크게 단계별로 쪼개지면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EXIT, 그래서 엑시트인데요. 예. 이 목표를 탐험하라, Explore the Objective, 예. 경험을 분석하라, Analyze the Experience, 예. 원인에 관심을 가져라, Interest the Cause, 예. 대상에 맞는 해결안을 제공하라, Target the Solution. 예. 이에 맞춰 취업에 대한 목표를 탐험하고 경험을 분석하고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에 맞는 해결안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 툴이 엑시트 로직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 지금 탁으로 돼 있었는데 타겟입니다. TARGT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그렇다면 엑시트 로직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주된 목적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 단계 학습자의 행동 변화입니다. 네.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목적 의식을 심어주는 컨설팅 방법은 Y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그 회사를 가려고 하는지, 왜 그 대학과 그 학과를 나왔는지, 왜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예. 왜 그 봉사활동과 인턴 생활을 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구체적인 취업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취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면 나한테 맞는 미래 직업군을 찾아낼 수 있다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항상 그 취업 정보 잡정보 센터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또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목적 의식을 좀 잃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부분은 목표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진출할 수 있는 업무와 업종에 맞는 목표를 탐험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들어가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찾아놓은 걸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을 낱낱이 분석해보고 목표에서 탐험했던 부분과 유사한 경험치에 대한 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연하게 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윤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컨설팅 툴을 이용해서 해보는 네. 것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뭐 주의력 테스트나 뭐 IQ 테스트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엑시트 로직에 대한 예. 분석은 개개인의 목적성을 찾는 부분이기에 네. 설문지와 분석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 자체 개발해서 보유 중인 총 설문지는 3개, 분석지는 12개로 전체 1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5가지면은 설문지 3개고 분석지 12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런 어떤 설문지나 분석지 같은 거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적성을 찾는 설문이기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네, 예. 이를 모두 진행하기 위해서는 36시간가량 36시간이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꼬박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걸리네요. 그러니까 하루하고 반나절을 그러니까요. 안 자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나눠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섹션별로 총 12가지의 솔루션으로 나눠져 있고 설문지는 3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1번부터 3번까지만 진행을 하고 네. 다음 근데 카운셀링을 그게 할 이제 때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그 경험을 왜 했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예, 예. 부분들이 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를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본질적인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냥 좋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가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근데 없을 하다 거라고 보면은 본인도 몰랐던 생각을 하게 되는 나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왜 했는지 알게 되면 한 발짝 더 취업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예. 취업 컨설턴트를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자신의 경험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유를 찾아내면 그런 방향성은 본인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막연하게 취업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너 이 경험 해봤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봐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수 있는 본인이 자신이 경험을 했던 부분을 성찰해 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취업 컨설턴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많이 그렇죠. 컨설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예. 거죠. 아, 그렇기에 실제 취업 준비생들은 떠먹여준다고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에 맞춰서 목표를 재설정해보고 그에 따른 방법, how to do를 고민해볼 때 비로소 취업이 된다는 거죠. 네. 네. How to do. 이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람도 사람 간의 그런 또 교류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이거 경험했으니까 이거 해봐라기보다는 진짜 네가 왜 이걸 하고 싶어하는지 좀 분석해 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어떤 그 정확한 목적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요즘 구직자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지원 이유가 어떤 뭐 아까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뭐 연봉 또 근무 환경이 좋은지 뭐 이런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인원들이 자신이 어디에 갈 건데를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춰 가지고 본인의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업되고 난 다음에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청년 구직자들이 또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취업이니까요. 예. 한번 진솔하게 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그에 맞춰갖고 나간다면 분명히 그쪽에서 그 취업된 그 직업에서
자기가 재미를 좀 찾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에 네. 본인이 탐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된다는 것은 네.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한번 와버리면 휩쓸릴 거는데. 그렇죠. 예. 그냥 휩쓸립니다. 그렇기에 초기 상담을 하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려고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 쪽으로 갈까요? 회계 쪽으로 갈까요? 마케팅 쪽으로 갈까요? 이런 얘기를 취업 컨설턴트한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취업 컨설턴트들은 실제 그 친구, 그 취업 준비생의 경험치를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이런 상담 툴을 통해 가지고 진솔한 얘기를 끌어낸다면 분명히 이 친구가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네,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Y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본질적인 경험을 찾아내고 예. 또 그 방향으로 실천을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엑스트 로직은 나의 미래 직업군 설정과 네. 나의 취업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취업 준비생들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꼼꼼히 준비하느냐가 성공 취업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좀 그 윤도현 팀장님께서도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을 접할 테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목적 의식을 이제 이 툴을 통해서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무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사람들의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나요? 그런 분들은 실제 이전에 지금 고등학교 이전까지의 경험치들도 다 분석을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를 나온 그 여부부터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배웠던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그것을 왜 다녔는가부터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을 이제 잊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에도 좀 과정이 바뀌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나요? 옵니다. 예. 경험이라는 부분이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니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다. 예. 이 간접 경험도 내가 성찰해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느낀 점으로 포장을 체험으로 포장을 한다면 이것도 나의 하나의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나 안 한 거다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얻었을 뭐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간접 경험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좀 그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실제 나이를 보면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20대 후반까지 살아가면서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갈 수 있는 성공 취업의 발판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도 그렇고 뭐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체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할 때 나만의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체험 위주로 본인을 되돌이켜 봤을 때 하기 좋은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경험을 체험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육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하 원칙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 구직자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었지만 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적어놓으니 하나의 자신의 스토리가 됩니다. 예. 이 육하 원칙을 연결했더니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데 그쪽에서 체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육하 원칙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느낌, 얻게 된, 알게 된 뭐, 보게 된 어떤 것 그런 것들이 붙여지게 되면 그게 체험으로 승화가 된다는 거죠. 끝으로 궁금한 게 이제 그 엑시트 로직을 실제로 그 과정을 겪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든가 그런 친구들이 기억에 남으신 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예. 안 갔습니다. 안 간 거군요. 예, 예. 산업체에 근무를 좀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은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그 대학교도 가고 싶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단순히 취업에 국한을 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좋아하고 예. 잘하는지 이 외에 대한 질문의 기법을 통해 갖고 해봤더니 이 친구가 그 근무를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어쨌든 뭐 그 쭉 들으셨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취업 준비생분들 급한 마음에 좋은 직업, 좋은 회사부터 알아보고 거기에 나를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듯이 본인에게 맞는 직무가 뭔지 또 업무가 뭔지를 선택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윤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마칠 시간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공무원 시험 특집이 방송될 예정이죠. 네, 6월 13일부터 경찰직, 소방직,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되는 공무원 시험 특집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